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사 제3장 고구려와 수의 전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오늘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삼국시대 광개토대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첫 번째, 삼국시대를 기록한 대표적인 역사책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시대의 세 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이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삼국의 시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구려는 주몽, 동명승왕입니다. 백제는 온조왕입니다. 신라는 박혁거세입니다. 고구려의 영토가 최대로 확장된 시기는 어떤 왕일까요? 장수왕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비석을 세웠는데 그 이름은 광개토 대왕비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고구려와 수의 전쟁이며 오늘의 주인공은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오늘 공부할 삼국시대는 이와 같습니다. 612년에 일어난 살수대첩을 중심으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중국 역사를 먼저 살펴보면 위촉 5의 삼국시대를 거쳐서 남북조라는 혼란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북조, 남조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열된 중국을 수나라가 통일했습니다. 하지만 수나라를 건국한 문제와 그를 이은 양제가 고구려를 거듭 공격해서 패배하고 그로 인해서 국력이 소진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양제가 무리하게 토목공사를 벌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운하를 건설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도한 세금 징수가 이루어졌고 반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대 39년 만에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건국하게 됩니다. 6세기경의 동북아시아 정세를 살펴보면 고구려와 수당의 강력한 핵을 중심으로 돌글, 백제, 외로 이어지는 남북 진영과 수당과 연합한 신라의 동서 진영으로 나누어서 패권을 다툰 시기였습니다. 돌글 고구려는 수당과 경쟁관계에 있었고 신라는 백제 및 외와 경쟁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6세기경의 동북아시아 정세를 우리는 흔히들 십자외교라고 합니다. 여기서 돌글이 역사상에서 출연하게 되는데 돌글이 활동했던 무대는 유라시아 스텝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유라시아 스텝 지역은 오랫동안 기마 유목민 국가들의 무대였습니다. 여기서 기마 유목민이라고 하면 말을 타고 다니는 유목민족을 말하는 것이죠. 스텝 지역이라 하면 대초원을 일컫는 말인데 서쪽의 헝가리에서 우크라이나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동쪽의 만주까지 약 8,000km나 뻗어 있는 초원 벨트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초원지대인데 나무는 보이지 않습니다. 말을 사육하기 좋은 초원지대입니다. 여기서 북방 기마 민족과 청고마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라시아 스텝 지역의 북방 기마 민족으로서는 흉노, 선비족, 돌골족, 거란, 몽골, 여진 등의 국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북방 기마 민족은 최강의 제국을 건설해서 세계사의 중심 무대에서 대활약을 했는데 이들은 역사적인 기록을 별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역사는 왜곡되거나 폄하되었습니다. 우리가 청고마비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 뜻은 하늘은 높아 푸르고 말은 살찌는 계절이라는 뜻으로 푸른 가을을 뜻하는 말이죠. 굉장히 낭만적인 말로 우리는 종종 쓰고 있는데 실상은 이 청고마비의 유래는 중국 은나라 때의 흉노의 침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텝 지역에서 기르고 있는 흉노족들의 말들이 여름 동안에 초원지대의 풀을 먹고 잔뜩 살이 쪘는데 이제 곧 겨울이 닥치게 됩니다. 북방 기마민족은 겨울 되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가을이 되면 흉노족이 키운 말이 잔뜩 살이 쪘고 그들이 쳐들어와서 식량과 가축을 벼락질해 갈 것이다라는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코 낭만적인 말은 아니죠. 자, 이제 돌글족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돌글은 투르크
트루크의 중국식 표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차라고 하죠. 돌글이라는 것은 뜻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발음이 트루크와 가깝기 때문에 그냥 돌글이라고 표기하는 것입니다. 이 돌글족은 아마도 흉노족의 후손으로 추측됩니다. 이 흉노는 중국 진나라를 끊임없이 침략한 북쪽의 오랑캐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진나라 진시황은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축조했던 것입니다. 진나라를 이은 한나라 때도 흉노와 끊임없는 전쟁을 벌였는데 한무제에 의해서 흉노가 크게 약화되고 결국은 역사상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사라졌던 이 흉노가 훈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역사책에 등장합니다. 375년경에 이 훈족이 유럽을 침입해서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촉발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결론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흉노족의 후손이라고 알려져 있는 돌글은 북쪽 초원지대 광활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538년에 수나라의 이간책으로 동돌글과 서돌글로 분리되고 맙니다. 657년에는 서돌글이 당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 서돌글이 점차적으로 서쪽으로 이동해서 1037년에는 서돌글 유민들이 셀주크 투르크를 세웁니다. 이 셀주크 투르크가 이슬람 수니파로 개종해서 이슬람 왕국을 건설하게 되고 이때 셀주크 투르크족이 십자군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셀주크 투르크족이 13세기경에 몽골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이 투르크족이 지금의 터키 지방인 아나톨리아 반도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점차 세력을 키워서 마침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동로마 제국인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키고 오스만 터키 제국을 건국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살펴본 돌글의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돌글은 우리가 흔히 북방 오랑캐라고 생각하지만 세계사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고구려와 수의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나라가 남북조를 통일시키고 중국의 통일왕조를 설립한 후에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확립하려 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고구려는 598년에 강경책을 선택해서 요서 지역을 선제 공격하게 됩니다. 이에 수문제가 30만 대군을 동원해서 반격에 나섰지만 장마와 전염병을 만나 퇴각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612년에 수문제의 아들인 양제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침략하게 됩니다. 바다를 건너서 육지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100만 대군, 엄청난 숫자죠. 이때 고려는 살수 대첩을 통해서 수나라를 막아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612년에 수의 양제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양제는 먼저 요동성을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 동안이나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동성 함락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서 100만 대군 중에서 30만의 벨동대를 선발해서 요동성을 돌아서 평양성, 즉 수도를 직접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벨동대는 백일체의 식량만 보였습니다. 이 말은 기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적은 양의 식량만 가지고 공격을 시도했다는 것인데 100일 안에 평양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때 을지문덕은 30만의 벨동대를 맞아서 유인책을 썼습니다. 먼저 거짓으로 항복을 하는 척 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성 가까이로 유인을 하고 평양성 가까이 온 벨동대를 이끈 장군인 우중문에게 시를 보냅니다. 이때 수나라 벨동대는 100일치만 보유하고 있던 식량이 마침내 바닥이 나고 퇴각하게 됩니다. 퇴각하는 수나라 벨동대를 지금의 청천강 지역인 살수를 건널 때 고구려가 총공세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이 전쟁으로 30만 명 중에서 2,700명만 살아서 가까스로 요동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을지문덕 장군이 우중문에게 시를 보냈다고 했는데
그 시를 여수장 우중문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기한 전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오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다했노라. 이것은 놀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야, 너 전략이 엄청나게 똑똑하고 계획이 엄청나게 좋아? 이렇게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겨서 그 공이 이미 높으니 이것도 놀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 지금 전쟁에서 이겼지 않냐? 너 공이 이미 높으니까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이제 그쯤 했으면 네 만족할 듯 됐지? 이제 그만두어. 이런 식으로 약을 바짝바짝 올리면서 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중문이 이 시를 보고 아차 쏘갔구나 이렇게 깨달았겠죠. 그래서 즉시 퇴각을 하게 됩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를 맞아서 싸웠던 전략 중에 하나가 청야전술입니다. 이것은 주변에 적이 사용할 만한 모든 군수 물자와 식량 등을 없애 적군을 지치게 만드는 전술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들판에 식량들을 불을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적군이 이 식량들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청야 전술은 굶어 죽이기 전술인 것입니다. 청야 전술을 쓸 때는 물조차 오염시켜 버립니다. 고구려가 수나라와 전쟁에서 사용한 전술이 바로 이 청야 전술인 것입니다. 자, 들판은 불태워버리고 식량은 없애버리고 고구려 군사들은 산중에 있는 성으로 들어가서 수성작전을 펴는 것이죠. 따라서 요동성을 4개월 동안 공략했지만 점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구려는 이러한 청야작전과 수성작전을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술은 양날의 금과 같아서 수비척의 나라에서도 식량을 모두 태워버려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보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수당과의 전쟁에서 고구려는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청야 전술을 통해서 들판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고구려도 엄청난 손실을 보고 국력이 손실을 입어 마침내 고구려가 멸망하는 한 원인이 되게 됩니다. 오늘의 을지문덕 장군에 대해서 역사책에서는 어떻게 평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가문의 계보는 알 수 없고 자질이 침착하고 굳세며 지략과 문정력도 갖추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은 수나라에 비해 작았던 고구려가 양자의 엄청난 수의 군대를 거의 섬멸한 것은 을지문덕 한 사람의 힘이었으며 그가 있었기에 고구려도 존재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말하기를 동서고금 허다한 싸움이 있었지만 적은 군사로 강대국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싸워서 그림자도 못 돌아가게 하고 100만 명 적진에 출입하기를 을지문덕같이 한 자가 있는가. 을지문덕은 우리 4천년 동안의 제일의 위인이요 온 세계에서도 그 짝이 드물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구려와 수의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으며 우리의 영웅인 을지문덕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 공부할 내용은 제4장 고구려와 땅의 전쟁이며 우리의 영웅은 양만충과 영계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